여러분 혹시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마을에 갑자기 매서운 폭정이 들이닥쳐서 모든 소중한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겨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런 끔찍한 경험은 해보지 않으셨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득한 조선시대,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서 벌어졌던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곳 사람들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꿈꾸며 살았답니다. 한양에서 저 멀리 떨어진 산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고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이도령이라는 마음씨 고운 청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가난한 형편이었지만요,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굳건한 나무를 베어 뗄감을 마련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정직함을 잃지 않았어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고된 하루를 보낸 뒤에도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오히려요, 늘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홀로 되신 어머니와 아직 어린 동생을 살뜰히 보살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요. 동생은 형의 넓은 등에 기대어 잠이 들곤 했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도령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보며 고단함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하곤 했어요. 그의 모습은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했던 마을의 정경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치 핏빛으로 물든 것처럼 유난히 붉은 노을이 하늘을 태우던 어느 날이었죠. 낯선 행렬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마을 어귀에 나타났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 당당하게 말을 타고 있던 이는 새로 부임한 박대감이라는 사또였어요. 그의 눈빛은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번들거렸고 앙상한 입가에는 언제나 소름 끼치도록 비릿한 미소가 감돌았어요. 그 미소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의가 서려 있는 것 같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길가에 늘어서서 이 낯선 인물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도 삽시간에 잦아들었고요. 저마다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답니다. 박대감은 마을 한가운데에 우뚝 멈춰서서 마치 거대한 바위가 그들을 짓누르는 듯한 위압감을 줬어요. 그의 가느다란 눈이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훑어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보시오, 마을 사람들. 다들 내 말에 귀 기울이시오. 내가 바로 이 고을의 새로운 사또로 부임했으니 앞으로 단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나의 명에 따라야 할 것이오. 잘 듣거라. 내가 듣자 하니 이 고을에 세금 납부를 게을리하는 불순한 자들이 많다고 하더군. 어서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놓으시오. 쓸데없는 헛소리 짓거릴 생각일랑 하지 말고 당장 내놓으란 말이오. 내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심하시오. 박대감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는 것 같았어요. 부임 첫날부터 박대감은 전례 없는 실로 터무니없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며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옥죄기 시작했답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일군 멀쩡한 농토가 그의 것이 되었고요. 애지중지 키워 수확한 귀한 곡식은 농부의 창고가 아닌 박대감의 으리으리한 곳간으로 무정하게 실려갔어요. 추수를 마친 들판에는 을씨년스러운 적막감만이 감돌았고요. 더 이상 그곳에서는 농부들의 흥겨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행복했던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그 대신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어요. 그들의 눈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고요. 초점 없는 눈빛으로 바닥만을 응시하곤 했죠. 모두가 언제 또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을 뿐 감히 박대감의 폭정에 맞서 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그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그저 작은 개미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박대감의 잔혹한 폭정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과연 이 평화로웠던 마을에 들이운 검고 무거운 먹구름은 언젠가 거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른 입술에서는 희망의 작은 속삭임조차 나오지 못하고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답니다. 박대감의 악행은요, 정말 날이 갈수록 더욱더 잔혹해졌어요.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마을 구석구석을 훑으며
백성들이 가진 작은 희망마저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했답니다. 그는 죄 없는 백성들에게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힘들게 모은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버리곤 했어요. 혹시라도 그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가차없이 가혹한 형벌을 내렸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어느 날이었어요. 가수악한 황금빛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마당에 놓여 있었는데 박대감의 하인들이 들이닥쳐서 그걸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안 돼요. 이건 우리 아이들이 겨울을 날 유일한 양식이에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대감나리. 농부 김씨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지금은 그저 허공을 헤맬 뿐이었어요. 그의 옆에는요. 굶주림에 지쳐 눈물을 글썽이는 어린 아들과 딸이 바싹 붙어 서 있었어요. 아이들의 앙상한 팔다리가 한눈에 들어왔답니다. 김씨는 흐느끼며 울부짖었지만 박대감은 고압적인 자세로 삐딱하게 서서 그 모습을 비웃었어요. 그의 얼굴에는요. 추악하고 끈적이는 비웃음이 가득했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단 말인가?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라고. 이 고을에 내 허락 없이 발붙이고 살고 싶거든. 나의 비위를 알아서 맞춰야 하는 법 아니겠어요? 어서 그 하찮은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요. 너희 가족 모두가 굶어 죽는 것쯤이야.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이에요. 박대감의 목소리는 기름진 비단옷을 스치는 소리처럼 매끄러웠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위협이 숨어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턱을 쓰다듬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서 섬뜩한 오만함이 느껴졌답니다. 그의 눈길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요. 마치 얼어붙은 듯 몸을 움츠렸어요. 감히 고개를 들어 박대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공포가 마을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어요. 작은 저항조차 꿈꿀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죠. 밤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매 맞는 소리는요.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그 소리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불길한 종소리처럼 들렸답니다. 마을은 마치 생기를 잃은 시체처럼 점점 더 조용하고 음침해졌어요. 이도령은 이런 불의를 보면서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그의 방은 낡은 서책과 희미한 등불 아래 언제나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그는 잠자리에 누워도 차가운 벽을 향해 돌아 누워도 박대감의 만행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나 짐승의 불안한 신음소리 같은 것에 신경이 곤두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애써 지은 농사를 힘없는 농부들에게서 강제로 빼앗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다니. 저 못된 박대감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수로 저 악랄한 자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요? 이도령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주먹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렸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어요. 그는 방 한가운데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마치 박대감에게 직접 소리치는 듯 혼잣말을 뱉어냈어요. 하지만 이내 그 불타오르던 주먹은 마치 힘을 잃은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가난한 선비인 자신으로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박대감에게 맞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는 듯했죠. 그 무력감은 마치 차가운 늪처럼 그의 발목을 묶어버렸어요.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이도령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듯 아래십술을 꽉 깨물었어요. 입안에서는 씁쓸하고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답니다. 그는 비록 보잘것없는 자신이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속삭였어요. 과연 이도령은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아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의 앞날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어요. 깊은 좌절감에 빠진 이도령은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답을 찾기 위해 홀로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마을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요, 한없이 무거워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결의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어요.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은 정말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발밑에 돌멩이들이 자그락자그락 소리를 내며 그의 고독한 걸음을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서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길을 한참 동안 걷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희망과 깊은 고뇌가 복잡하게 교차했답니다. 정말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 이대로 박대감의 횡포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의 발걸음은 더욱더 무거워졌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 축 늘어져서 쓰러져가는 늙은 노인의 모습이 그의 눈에 겨우 들어왔답니다. 멀리서도 노인의 기력이 다해 보이는 모습에 이도령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노인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작게 냈는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이도령은요, 자신의 고민을 잠시 잊고 지체 없이 노인에게 냅다 달려갔어요. 쿵, 쿵, 쿵. 그의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격렬하게 울렸답니다. 노인의 곁에 털썩 주저앉은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배낭을 풀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양식과 아껴두었던 귀한 물을 꺼내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노인은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로 겨우 손을 내밀어 물을 조금 받아 마셨어요. 그마저도 힘겨워하는 모습이었답니다. 이도령은 노인의 야윈 어깨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자신의 품에 기대게 했어요.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와 노인의 마른 몸을 더 으슬으슬하게 만들었지만 이도령은 자신의 체온으로 노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썼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어떻게든 살려야 해. 이도령은 속으로 굳게 다짐했답니다. 그의 품에 안긴 노인의 얼굴에는 정말 핏기가 하나도 없었지만 이도령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성껏 노인을 보살폈어요. 밤새도록 노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며 간호했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는 노인의 이마를 짚고 미열이라도 느껴질까봐 계속해서 상태를 살폈어요. 어둠이 걷히고 산봉우리 너머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동이 터오자 노인의 얼굴에 점차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창백했던 입술에 옅은 붉은 기가 돌고 눈꺼풀이 천천히 깜빡였어요. 노인은요, 힘없이 뜨인 눈으로 이도령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아주 온화하고 깊은 지혜가 담겨있는 듯 보였어요. 이도령은 노인의 눈빛을 보고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답니다. 젊은이의 마음씨가 참으로 곱구려. 노인의 목소리는요, 아까의 미약한 신음과는 다르게 아주 맑고 또렷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프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이도령은 순간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답니다. 나는 사실 이 마을의 평화를 수호하는 산신령의 사자라네. 노인의 말에 이도령은요, 그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산신령의 사자라니, 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에 그는 현실감이 없어졌답니다. 노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네의 선한 마음에 감동하여 이리 모습을 드러냈으니 부디 이 호리병을 받으시오. 노인은요, 품속에서 손을 넣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리고는 신비로운 빛을 내는 작은 호리병 하나를 이도령에게 건넸답니다. 호리병은요, 마치 맑고 투명한 유리처럼 영롱하게 반짝였고 그 안에서 희미한 무지갯빛이 피어나는 듯 보였어요. 이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을 받아들었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산신령의 사자. 이것은 진실을 비추는 호리병이라오. 이 호리병을 통해 사람들의 숨겨진 속마음과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니 오직 정의로운 일에만 사용해야오. 명심하시오. 탐욕에 눈이 멀어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사용한다면 호리병은 그 순간 모든 힘을 잃고 평범한 유리 조각으로 변할 것이오. 이도령은 노인의 말에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어요.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벅찬 감격에 목이 메는 것 같았답니다. 진실을 비춘다니. 정말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는 호리병을 든 손에 더욱 힘을 주었어요. 노인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호련히 사라졌답니다. 마치 연기처럼 스르륵 녹아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도령은 눈을 비볐지만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의 손에는 여전히 따스한 온기를 품은 신비로운 호리병이 남아있었답니다. 텅 빈 산속에 홀로 남은 이도령은 호리병을 든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과연 이 신비로운 호리병이 이도령의 손에 들려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고 박대감의 잔혹한 폭정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산신령의 사자에게 받았던 신비로운 호리병을 품에 꼭 안고요. 이도령은 마을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굽이굽이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그의 심장은 쿵, 쿵 하고 불안하게 울렸답니다. 호리병의 무게는 그리 무겁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마치 거대한 바위를 품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늘 활기 넘치던 장터는 어딘가 침묵에 잠겨 있었고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웃음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풀내음과 흙냄새가 섞인 익숙한 마을의 공기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서늘한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 호리병의 힘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반신반의하는 마음과 함께 작은 의심을 품고 마을 사람들을 찬찬히 바라보았답니다. 혹시 이것이 정말 산신령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착각에 불과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의 시선이 마침 시장 한 구석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두 아낙네에게 닿았어요. 한 아낙네, 갓을 쓰고 수심 가득한 얼굴의 김씨 아낙이 다른 이웃에게 며칠 전 빌려 간 곡식 이야기를 꺼내며 갚지 않으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박씨 아낙. 내가 언제 당신한테 쌀을 빌려갔다고 그러우? 내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도통 기억이 없구먼. 김씨 아낙은 손사래를 치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박씨 아낙은 억울한 듯 입술을 꾹 다물었고요. 이도령은 호리병을 김씨 아낙에게 살며시 겨눠보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품 안에 있던 호리병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찔하더니 투명하던 표면이 스르륵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진 호리병 속에서 김씨 아낙의 탐욕스럽고 또 사실은 빌린 곡식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숨겨진 마음이 선명하게 비쳐 보였어요. 이도령은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휘둥그레졌고요. 입은 저절로 벌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요. 이도령. 정말이구나. 정말이야. 이 호리병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었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 믿기지 않는 힘이 내 손안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도령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이 작은 호리병이 세상의 모든 위선과 불의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강렬한 희망에 휩싸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피어나는 듯한 환한 기운이 돌았고요.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확신에 차 있었답니다. 그래, 이 호리병이라면 박대감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저 사악한 자의 소나귀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어요. 박대감의 부정한 재물 축적과 백성들에게 가한 모든 불의를 아주 세세하고 명확하게 폭로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세웠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좌절의 그림자가 걷히고 마치 단단한 흙으로 빚어낸 듯한 굳건한 결의가 선명하게 비쳤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요, 박대감 역시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답니다. 그의 탐욕스럽고 날카로운 눈은 언제나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밤 호화로운 자신의 서재에 앉아 값비싼 향을 피우며 은밀히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조차 조용하게 들려올 뿐이었지요. 그의 곁에는 차가 식어가는 고급차와 진귀한 술잔이 놓여 있었어요. 그의 미간에는 잔뜩 주름이 잡혔다가도 곧 싸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박대감, 요즘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는군. 백성들의 눈빛이 전과는 달라진 것 같고 감히 나에게 대항하려는 불온한 기운이 고개를 들고 있는 듯했어. 쯧쯧, 어림없는 소리. 마치 날파리들이 불빛을 향해 모여들 듯 어리석게도 나의 권력에 도전하려 드는군. 이런 싹은 아주 초기에 잘라버려야 해. 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겠군. 마치 굳건한 성벽처럼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게 말이야. 박대감은 이도령이 돌아왔다는 소문과 함께 마을의 묘한 활기가 다시 도는 것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려고 이도령 주변 인물들을 서서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미가 먹이를 잡기 위해 거미줄을 치듯이 아주 교활하고 치밀하게 말이에요. 어느 날 이도령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마을 청년인 돌쇠가 억울하게 끌려가는 것을 이도령은 목격했어요. 돌쇠는 박대감의 부하들에게 붙들려 있었는데 시장 한복판에서 닭을 훔쳤다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답니다. 그의 얼굴은 피멍이 들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부하들은 돌쇠를 묶어 매질을 가했고 돌쇠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울부짖었어요. 우리 돌쇠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요. 제발 놓아주세요. 이도령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품속에 호리병을 꺼냈답니다. 호리병은 돌쇠를 모함하는 부하들의 시커먼 속셈과 박대감의 냉혹한 명령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어요. 이도령의 심장은 마치 칼에 꿰뚫린 듯 아려왔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박대감의 아전들이 이도령의 어머니 댁을 찾아왔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세금을 부과하며 어머니를 압박했어요. 마님, 작년에 내지 않은 묵은 세금과 올해 추가된 특별세까지 당장 내놓으시지요. 아전들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작은 집문 앞에 버티고 서서 거칠게 돈을 요구했어요. 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문을 잡고 서 있었지만 아전들의 차가운 눈빛과 협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이도령은 호리병을 통해 아전들의 눈에 비친 비열한 조롱과 박대감의 지시를 읽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지친 어깨를 보며 이도령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답니다. 동시에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또한 박대감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더욱 가혹한 새로운 악법을 내세웠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켜는 것을 금지하고 박대감의 논밭에 강제로 나가 일하게 했으며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작은 물건조차 압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답니다. 이 모든 법은 사실 이도령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덫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고요. 누구 하나 감히 불평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답니다. 이도령은 호리병을 통해 박대감의 잔혹한 속셈과 마치 미소를 짓는 듯한 그의 섬뜩한 만족감을 잃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에 꿰뚫린 듯 아팠고요. 손과 발은 차가운 얼음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이제 이 호리병을 사용하는 순간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목을 조여왔어요. 과연 이도령은 이 지독하고 잔혹한 덫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고 마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답니다. 이도령은 호리병의 놀라운 힘을 깨달으며 박대감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낼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박대감이 가장 큰 권력을 과시하는 순간 바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이는 대규모 추수감사제에서 호리병을 사용할 기회를 엿보았죠. 그의 눈빛은 굳은 결의로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박대감 또한 녹록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마을의 불온한 소문과 이도령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한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대감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밤낮 없이 이도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박대감, 그 이도령이라는 놈이
요즘 수상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혹 무언가 꾸미는 것이라면 뿌리째 뽑아버려야 할 것이야. 박대감은 이도령을 유인할 교활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는 관아의 재산을 빼돌린 누명을 씌워 이도령의 가족을 투옥하려는 계책을 세웠죠. 이도령은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박대감의 함정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옥사문이 닫히는 순간 이도령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족쇄가 채워졌고 박대감의 그림자가 그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과연 이도령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족을 구하고 박대감의 악행을 밝힐 수 있을까요? 장면음성.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감옥이었어요.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돌벽에는 시퍼런 이끼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고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지독하게 찔렀답니다. 바닥에서는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이도령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쇠사슬에 묶인 발목은 온통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지만 이도령의 얼굴에는 절망감은 잠시 스치는 듯 하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의 두 눈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처럼 더욱 강렬한 투지를 불태웠답니다.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이용해서라도 박대감을 끌어낼 방법을 기어코 찾아내야만 한다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밤늦게 교대하던 간수가 철컥거리는 쇠붙이 소리를 내며 감방문을 지나갈 때였어요. 이도령은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움직여 철창에 매달렸어요. 갈라진 목소리로 그는 간절하게 애원했답니다. 나으리, 나으리. 제발 제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어요? 제가 박대감 나리 앞에서 직접 제 무고함을 해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그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어요. 간수는 처음엔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이도령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이상한 불꽃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어쩌면 호기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퉁명스럽게 알겠소. 한 번 전에는 보겠소. 하고는 발걸음을 서둘러 옮겼어요. 놀랍게도 박대감은 이도령의 요청을 승낙했다는 소식이 곧 전해졌어요. 박대감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껄껄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의 뇌리에는 이도령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빌거나 아니면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더욱 처참하게 처벌받는 장면만이 그려졌을 거예요. 그는 이도령을 비웃고 그의 마지막 발악을 무시하며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답니다. 간수에게 대수롭지 않게 좋다. 그놈의 마지막 추태를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는 손을 휘휘 저으며 승낙의 뜻을 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인 넓은 뜰에서 이도령은 족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어요. 이도령이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쇠사슬이 질질 끌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듯 번뜩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도령을 바라봤어요. 감히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그저 웅성거릴 뿐이었죠. 뜰 한가운데 마련된 높은 단상에는 박대감이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고요. 그의 곁에는 덩치 큰 호위 무사들이 삼엄하게 서 있었답니다. 햇살은 따스했지만 마을 뜰에는 왠지 모르게 서늘한 공포감이 감돌았어요. 박대감. 허허. 이도령 내 놈이 감히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느냐? 좋다.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꾸나. 감히 내 놈 따위가 무엇을 해명할지 내가 직접 들어주마. 하지만 내 놈이 혹여라도 단 한치의 헛소리를 짓거린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묻게 될 것이야. 알겠느냐? 내 너의 그 입방정까지 용서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박대감의 조롱 섞인 비웃음에도 이도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바위처럼 굳건했답니다. 오히려 박대감의 오만한 목소리가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이도령의 손에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신비한 호리병이 들려 있었어요. 그 호리병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이도령의 손 안에서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게 뭐지 하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 호리병을 바라봤어요. 이도령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우물가로 옮겼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었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호리병에 맑은 우물물을 가득 담았어요. 찰랑이는 물소리가 주변의 웅성거림마저 잠재우는 듯 했답니다. 그리고는 단상 위에 앉아있는 박대감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리병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이도령의 얼굴에서 그의 손에 들린 신비한 호리병으로 일제히 꽂혔어요.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박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저것이 대체 무슨 짓인가? 하고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호리병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박대감의 오만한 얼굴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렬한 섬광이 번뜩이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답니다. 그 섬광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처럼 강력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눈을 가늘게 뜨거나 두 손으로 가리며 일제히 숨을 헛들이켰어요. 박대감은 눈을 찌푸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답니다. 이게 무슨...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리병 속 물결은 마치 살아있는 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투명했던 물은 순식간에 일렁이며 짙푸른 색으로 변했고 이내 물 표면에 잔물결이 일렁이면서 형상이 맺히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변한 호리병 속에는 박대감이 백성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비리와 악행들이 생생한 환영처럼 투영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억울하게 빼앗긴 논밭의 황폐한 모습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평생 일궈온 땅이 박대감의 사유지라며 강제로 빼앗기고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밭고랑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어 매질당한 농부의 등에서 피가 흥건하게 맺히는 끔찍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채찍질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리는 듯했죠. 굶주림에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의 야윈 얼굴과 그들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어요. 집이 불타버려 갈 곳을 잃고 떠도는 가족들의 처참한 모습, 밤샘 노동에 시달리다 지쳐 쓰러진 백성들의 흐느낌까지, 추악하고 참혹한 진실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리고 마치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저절로 낮은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박대감은 경악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 또한 공포와 분노, 그리고 서서히 피어나는 희망의 불꽃으로 물들기 시작했답니다. 호리병이 스르륵하고 빛을 잃으며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던 그 순간 단상 위를 비추던 섬뜩했던 환영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는 박대감의 잔혹하고 셀 수 없었던 죄악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박혀버렸답니다. 그 충격은요, 마치 얼음장 같은 물을 한꺼번에 뒤집어 쓴 것처럼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휙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고요. 숨막히는 정적이 그 넓은 마당을 짓눌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혹은 악몽에 사로잡힌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굳게 다문 입술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어떤 아낙네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기 시작했고요. 몇몇 농부들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억압당하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침묵의 세월을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였답니다. 그러다가요, 어디선가 아주 작고 미미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벌떼처럼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소리가 퍼져나갔답니다. 처음엔 낮은 탄식 같았고요. 다음에는 억눌렸던 울음소리 같았어요. 그리고는 조금씩 그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지 뭐예요. 한 아낙네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억눌렸던 신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굳게 닫았던 주먹을 겨우 풀어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박대감을 똑바로 가리켰어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어요. 안악네. 저런 악마 같은 자가 어찌 우리의 사또였다는 말이에요. 감히 내 자식들의 목까지 빼앗아갔던 저 악귀를 당장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이내온 힘을 다해 터져나오는 절규로 바뀌었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얼어붙었던 마당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돌멩이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건장한 농부의 얼굴 근육도 꿈틀거렸어요. 그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는 호리병이 비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똑똑히 봤던 거예요. 삽시간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평생을 피땀 흘려 지었던 그들의 농사가 박대감의 손에 짓밟히고 그의 아버지가 매질을 당하던 끔찍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주먹은 자연스럽게 꽉 쥐어졌고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답니다. 농부. 내 평생을 바쳐 피땀 흘려 지었던 그 귀한 농사를 모두 빼앗고도 모자라서 우리 아버지를 무참히 때려 죽게 했던 저 자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억눌렸던 한숨과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저 악귀를 끌어내라. 당장 끌어내 죽여라. 같은 험한 말들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렸어요. 마당에 피어난 분노의 불꽃이 삽시간에 거센 들불로 번지는 것 같았지 뭐예요. 그 자리에 있던 관아에 정직했던 관리들조차 충격에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박대감의 악행을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설마 이 정도로 끔찍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들도 모르게 주르륵하고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그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자신들 역시 박대감의 권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얼굴이 너무나 새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고요. 동시에 박대감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추악한 죄가 만천하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박대감의 오만했던 얼굴은 순간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의 낯빛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변했고 눈동자는 혼란에 빠져 사방으로 불안하게 흔들렸답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쿵, 쿵, 쿵 하고 말이에요. 귓가에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에 찬 함성이 마치 천둥처럼 울렸어요. 박대감. 이럴 리가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저놈이 요사스러운 요술을 부려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박대감은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갈라지는 것을 들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그의 말은 이미 동요하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설득력도 없었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고서는 혼란에 빠져 단상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려 했어요. 마치 궁지에 몰린 쥐새끼처럼 말이죠. 그의 뒤에서 경비병들이 허둥지둥 그를 막아서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얻은 마을 사람들과 죄책감과 분노에 사로잡혔던 관아의 관리들이 사방에서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들어 박대감의 앞길을 완벽하게 막아섰어요. 여기저기서 저자를 잡아라. 도망치게 두지 마라. 하는 외침이 터져나왔고요.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마당을 가득 채웠답니다. 이도령은 차가운 족쇄가 손목과 발목에 채워져 있었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처럼 빛났고요. 도망치려 발버둥 치는 박대감을 똑바로 응시했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그 어떤 사적인 복수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정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과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연민만이 가득해 보였답니다. 드디어 백성들의 한이 풀리는구나. 그는
차가운 족쇄에서 느껴지는 감각마저도 무시한 채 정의의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망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사방이 막혀버린 박대감은 결국 그 자리에서 붙잡혔지 뭐예요. 그의 팔다리에는 육중한 쇠사슬이 짤랑짤랑하고 소리를 내며 무겁게 채워졌답니다. 박대감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고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깊은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답니다. 길고 길었던 폭정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순간이 왔어요. 박대감은 호리병이 섬뜩하게 비쳐 보인 추악한 증거들 앞에서,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수많은 마을 백성들의 눈빛 아래에서, 또 양심을 지킨 정직한 관리들의 굳건한 증언들 앞에서요. 더 이상 자신의 파렴치한 죄를 완강하게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마치 핏기가 싹 가신 시체처럼 창백해졌고요. 미세하게 떨리는 턱 근육은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답니다. 마치 썩어가는 사과처럼 그의 탐욕과 악행으로 얼룩진 지난 세월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어요. 그는 결국 그 오랜 세월 동안 저질렀던 죄에 대한 합당하고도 처절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철컹거리는 쇠사슬 소리와 함께 마을의 변두리로 끌려나가는 그의 등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굽실거리지 않았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갑고 매서운 시선들이 그를 따라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억압받았던 지난날의 고통을 기억하면서도 그 잔인했던 폭군이 드디어 물러난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저마다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박대감. 아니야. 이건 전부 다 모함이야. 이놈들. 나를 이렇게 내쫓을 순 없어.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 줄 알아? 박대감의 그 처절한 절규는 마치 짐승의 단말마처럼 마을 공기를 갈라놓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분노, 그리고 지독한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마을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였고요. 그의 악에 바친 비명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끔찍한 절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불의가 마침내 사라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정의가 결국 승리했다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었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마다의 가슴 속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불의가 걷히고 어둠이 사라진 마을에는요, 거짓말처럼 다시 따뜻한 평화와 생기 넘치는 활기가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마을 전체가 촉촉하게 활기를 되찾았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백성들의 소중한 재산들은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부모처럼 감격스럽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려받게 되었어요. 낡은 창고에 먼지 쌓였던 보물들이 다시 햇빛을 보았고, 빼앗겼던 논밭의 소유권은 정당한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다시 희망이라는 씨앗을 품고 힘든 줄도 모르고 땀 흘려 농사를 지었어요. 흙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냄새가 어느 때보다도 향긋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씨앗을 심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 대신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피어났답니다. 마을의 골목골목에서는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종달새 지저귀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요. 아무 걱정 없이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어머니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 대신 따스한 햇살 같은 미소가 한가득 번졌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저녁 밥상을 차리는 그들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를 이뤄낸 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웅, 이도령이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야말로 진정한 정의로운 인물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에게 높은 벼슬자리를 제안했지만 이도령은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요,
그저 묵묵히 백성들의 곁을 지키는 길을 택했답니다. 이도령. 저는 그저 이 마을의 한 백성일 뿐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멀리서 다스리기보다는 가까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직접 느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도령은 매일 아침 일찍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농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작은 다툼을 현명하게 중재해 주었답니다. 그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마을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해갔어요.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듣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의 격려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섰답니다. 마치 맑은 샘물처럼 그의 지혜는 마르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흘러넘쳤어요. 그렇게 이도령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면서 이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드디어 대단원에 막을 내렸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과들은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아름다웠고요.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정의로운 영웅 이도령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